부촌농 조홍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1950선이 이탈됐습니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과 더불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cntv.co.kr을 통해서 주식신문고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샘플에서 제공하는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멘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외유내 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띠,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 김형근, 최명성 두 분 나오셨는데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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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형근 멘토, 이번 주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상당히 좀 코스피 쪽의 종목만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이었다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별로의 흐름은 뭐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좀 대응을 했다면 그나마 조금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도 있었고, 뭐 한편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좀 집중을 했다면 좀 괜찮은 시장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답답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명성 멘토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흔히 그 12월 말에 가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였던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좀 버티는 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신문고 지금부터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쏟아지는 악재, 티프로스 플러스 환율, 그 다음에 대북 리스크가 이제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바이코리아, 코스피 1950선 붕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 시장 바이오 모바일 게임주 강세,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이제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먼저 김형근 멘토께서 한번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딱 짚어주시죠. 예, 바로 이번 주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그러한 이유들이죠. 외국인의 매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악재들로 볼 수 있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 시한이 지금 25일까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악재임에만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의 시간이 지금 25일 날 정도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유럽에서의 그런 악재들을 보자면 항상 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한이 다 나타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지만 그 부분이 항상 나타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장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시장은 좀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보다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역시 환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도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국내 환율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좀 그 부분이 좀 촉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엔화가 지금 엔저에 대한 부분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러한 그 기조 부분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일본 증시 자체가, 일본 시장 자체가 좀 핫한 테마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약한 흐름 보여주지만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 어제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제조업 PMI 지수의 상승에 의해서 그런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가
이러한 일본 쪽의 그런 시장 쪽으로 좀 모여지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항상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내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 국내 시장은 지금 현재 2천 정도의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대북 관련해서 그러한 이슈들이 나타날 때만 이 단기적인 좀 영향을 받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엔저에 대한 부분의 그 영향 자체도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따가 잠시 후에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수출주들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되는 걸 좀 본다면 그렇다면은 약간의 그런 엔저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마무리 단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인내의 구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선물해서 추세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단정적으로 좀 질문해서 좀 미안한데요. 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멈출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 최명석 멘토께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방금 김영근 멘토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공수훈련 한번 했다고 시장이 뭐 폭락한다거나 뭐 환율이라든가 뭐 키플러스 등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나라 자체가 흔들린데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외국인이 계속 거래소와 선물을 매도가 심하게 나오는데 상당히 개인으로서는 힘들지 않느냐. 또 이제 거래소 시총 사항이 20개를 보면은 거의 뭐 4개 종목 빼놓고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도 힘들었고 코스닥은 이제 약세장의 특징인 바이오라든가 제약주, 헬스케어 주에 좀 강세가 나오는데 난 거기서 조금 위안이 됐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장이었고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개인들이 이 돌파구를 잘 뚫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시장은 약세이나 거기서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걸 잘 잡아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저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들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를 잡아서 좀 짧은 안타식으로 야구하듯이 해서 짧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급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수급 특징 한번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수급 보기 전에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면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사실은 지금 그 기관들의 어떤 펀드 환매 부분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기조를 계속 지속하는 부분을 또 버냉키 의장이 또 언급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사실은 또 우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1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좀 시장은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 시장의 이 하락 압력이 가해지면서 매력이 상당히 싸지는 밸류 매력이 생기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내를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또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코스피 쪽의 외인들의 좀 수급을 보면 일단은 외인들이 좀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지금 상위에 잡히는 종목이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좀 보이고 있죠. 전기전자 쪽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좀 매도가 나타났죠. 이런 모습을 보자면 외국인들은 좀 세컨티어 쪽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LG전자라든가 이쪽에 LG그룹 쪽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러한 특징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기아차를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한국타이어 이런 자동차 관련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좀 외인들은 매도를 하는 비슷한 좀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의 비슷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GKL이라든가 이런 카지노 관련 업체라든가 호텔신라 이러한 쪽의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가 자동차를 역시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죠. IT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는 건설주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을 다 사고 있는 모습이죠. 좀 전에도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엔화에 대한 부분이 영향력 자체가 약간은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자동차주들에 대한 밸류 매력도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화학주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났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또 IT 쪽에서 LG노텍 이런 종목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 외국인들 다 마찬가지로 IT와 자동차 쪽으로 종목은 다르지만 그쪽에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면 외인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역시 뭐 IT 쪽이죠. 지금 덕산하이메탈 가장 또 많이 매수를 좀 해줬고 GS 홈쇼핑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 차바이오엠, 서울반도체, LED 쪽이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러한 종목도 인탑스 IT 쪽이고요. 네페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에 컴투스 이런 종목들 메디포스트 바이오 쪽에 바이오와 IT 이 역시 이쪽에 계속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헬스케어 쪽도 계속 포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의 패턴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그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계속 사는 종목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엔터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SM이라는 종목을 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CTC 바이오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뭐 게임주 중에서는 조이맥스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이 사는 종목은 다르지만 그 사는 플레이를 하는 지금 섹터 쪽은 좀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들, 이러한 종목들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좀 흐름을 좀 잡아보겠는데요. 먼저 최명상 멘토께서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땠나요? 이번 주 참 힘들었어요. 이번 외국인이 계속 그 거래소 매도와 선물 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포스코 등 전체적으로 종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목만 상승하는 종목만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약간 상승 추세인데요. 뭐 많이 상승한 건 없지만 약간 자리를 지키고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의선 부회장이 주총에서 다시 이사진에 임명이 되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회에서 이번 새로 개발한 차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보면은 좀 매수가, 기관 쪽에서 일주일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있는데요. LG전자를 보시면 현재 그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유럽에서 삼성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애플 스마트폰 다음으로 LG전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익 쪽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 그 다음에 NHN이 있는데요. NHN이 이제 사업 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만 주로 하다가 이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사업을 다각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라인이라는 게임을 개발했는데 국내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인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용산발 부도에서 이제 좀 헤어났죠. 서울시와 코레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용산을 다시 정상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물산이 많이 그동안 한 1년 동안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해외 매출 실적의 증가와 호조로 인해서 이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22위권 보면 삼성물산, LG전자, NHN, 뭐 기아차 중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다음 주는 좀 잘 돼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김영근 멘토께서 정리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시장은 상승한 종목이 좀 많지 않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시총의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 20위까지 종목 중에서 SK 브로드밴드라든가 다음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차트를 쭉 보시면 상승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20위까지 종목들이 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새로 이제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시총의 상위주들을 보면 파라다이스 뭐 계속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신고가 형성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이러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또 강하게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NM도 뭐 최근 박스권의 흐름이지만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젠 같은 뭐 바이오 쪽의 종목들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지금 가장 추세가 강한 종목이죠. IT 쪽에서는. 뭐 얼마까지 갈지 사실은 지금 현재 목표가가 한 3만 원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상담도 많이 했었고 이런 종목인데 목표가를 뭐 2만 원 넘어갈지 못 갈지 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지금 3만 원을 앞두고 있는 뭐 그러한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 중에서도 뭐 SM 같은 경우 최근에 엔터주들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뭐 차바이오엔, 위메이드 모바일 게임 쪽이죠. 상당히 뭐 좋은 흐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조이맥스가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 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좀 강한 그러한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는 550포인트를 한번 돌파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 이러한 구간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방송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코스닥 쪽의 종목들 중소형주, 현재 지금 중소형주의 그러한 수익률에 대한 편차를 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수익률 자체가 대부분의 많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한 수익률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테마성의 흐름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네, 지수가 현재 나쁘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업종 테마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종 테마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만이, 또 흐름을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 실제 수익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먼저 최명석 멘토께서 업종 테마 한번 좀 특징을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 테마주는 흔히 그 시장 약세에 따른 그런 이제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그런 헬스케어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였는데요. 그 관련주, 오르지 않는 관련주와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및 반도체 부품주가 좀 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는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제가 한 10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제약주가 치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약주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요. 20여 종목이 되는데 제약주 재무제표를 보면 거의 뭐 10년, 20년 다 매출과 순이익이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제약주를 눈여겨보시고요. 이번 주는 휴원스나 시젠이나 동국제약, 활약품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쪽에서 앞으로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고 또 IT 산업에 접목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헬스케어 그런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관련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뭐 인포피아 등이 있었고요. 네, 바이오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의 기한으로 해서 오늘 좀 강력한 셀트리온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번 주 CTC 바이오, 농우바이오,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 증가로 그 관련주 모바일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회사들, 뭐 실리콘 화일, 하나마이크론, 성도 ENG,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자동차 부품들이 한 10가지 올랐는데 나머지 안 올랐던 종목들 동국실업, 성호혜택, SL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께서도 이제 업종하고 테마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업종, 뭐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쪽은,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이 가장 뭐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 약간 뭐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강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용산에 대한 그 사태 이후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당한 좀 명분이 제공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건설세, 건설주,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이런 6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장 마감하고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건설주들에는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이제 4월 달에 금통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또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건설주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좀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업종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IT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현재 세컨티어,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면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조금 더 보자면 갤럭시 S4 관련한 부품주들이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쪽으로 가자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바이오 쪽이 뭐 가장 눈에 띄는 섹터였죠. 헬스케어 관련, 뭐 M&A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최근에 바이오 쪽의 흐름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단순한 이제 테마 쪽의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산업적인 그러한 또 현대 사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이러한 산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세의 기조는 쉽게 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좀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이런 헬스케어 쪽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씩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요. 네. 최명석 멘토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특징들은 당연히 그 바이오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그 셀트리온 기한으로 해서 시티스 바이오, 노무바이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티스 바이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티스 바이오가 고혈압 치료제 및 발기부전제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이름이 CTC 자임이라는 그 알약인데 너무 해외에서와 국내에서 매출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4일 만에 이게 25,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윗꼬리를 달고 지금 하락 추세인데요. 분봉상은 이제 하락합니다. 그래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이번 주 강세인데 CTC 바이오가 그야말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근 멘토께서도 거의 비슷한 그 분야 예. 쪽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도 그렇고 오늘 특징주도 마찬가지 좀 전에 언급이 된 그러한 섹터고 종목입니다. 바로 인포피아라는 종목이 상당히 특징주로 좀 꼽아봤는데요. 오늘 뭐 차트를 보시면 뭐 장대 양봉을 뽑아줬죠.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장중에 상한가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부분도 보시면 상당히 큰 거래량 대규모의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죠. 바로 이제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현재 지금 사실은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약간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러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3년도 올해 더 실적 개선,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부분도 점점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봉상에서 뭐 상당히 좀 오늘 좀 의미 있는 이러한 거래량 부분, 일전에 한번 이런 거래가 한번 터졌었죠. 일자를 좀 살펴보면 2월 22일 날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접근하실 때 상당히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래량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이런 양봉을 형성을 해줬는데 이 거래량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월봉을 좀 보시면 상당히 그 변동폭 자체가 뭐 그렇게 그다지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뭐 구간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9.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고요. 인터넷으로는요, cntv.co.kr에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샘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그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시아 제지요. 아세아 제지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200원에요. 네. 20%입니다. 20%요. 네. 그러면 김영근 멘토한테 한번 직접 한번 질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네네.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뭐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지 업종이 전번부터 뭐 골판지하고 이게 좋다고 그랬어요. 조금 올랐는데 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예. 갈지.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을 받게 됐죠. 이런 재지 쪽에 대한 종목들이 그러한 네. 골판지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분과 또 원재료 가격이 사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 예. 더 하면 안 됩니까? 인탑스요. 인탑스요. 예, 그럼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인탑스도 잠깐 봐드리도록 할게요. 인탑스하고 네네. 매수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탑스? 인탑스는요. 31,500원이요. 31,5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또 그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자체 우리가 골판지 산업, 제지 산업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그런 설비 투자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이제 아까 그 산업적인 특징에 좀 해답이 있는데요. 그러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캐펙스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수익을 위한 그런 투자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감가상각비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현재 이 기업의 그 흐름을 보면 감가상각비 자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면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그러한 면으로 이런 수급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바로 기관이 뭐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연기금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추세 자체가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도 이렇게 21선과 밑에 61선, 121선 완전한 정배열 구간이죠. 상당히 좀 평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상당히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치 IT 쪽에서 파트론 같은 이러한 비슷한 강한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이런 현재 지금 산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봤을 때도 현 구간에서는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이탈이 돼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61선 정도를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고요. 제가 좀 비중을 안 여쭤봤는데 보유를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6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인탑스 같은 경우도 31,500원이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그 IT 부품주들에 대한 그러한 여전히 매수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섹터에 해당이 되는 그 분야죠. 바로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쪽입니다. 지금 인탑스라든가 모베이스라든가 우전의 한단, 신양 이러한 비슷한 그런 종목들을 보면 현재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의 좀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전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상단 부위인 3만 5천 원 선이 있는 상단 부위를 돌파 시도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의 좀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강한 탄력적인 그러한 급등의 뭐 이러한 강한 상승의 흐름은 좀 어렵겠으나 이번 주에 한번 박스권의 상단부인 3만 5천 원 정도는 한번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딪히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종목 다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순환매 차원으로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재지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이 목재가 이제 그 재지 관련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작년 고점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자, 추세를 한번 보세요. 2012년 봄 그 다음에 가을,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추세라는 거죠. 코스피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련주는 원래 옛날부터 제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던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흐름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웅진 케미칼이요. 네, 웅진 케미칼은 최명성 멘토와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십니까? 예,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청주 완전 좋은 데 사시고 양반 고장입니다. 예. 그 웅진 케미칼 좀 많이 사셨어요? 금액적으로? 예, 한 30% 정도 되고요. 예. 처음에 한 700원대에 있다가 예. 추매를 해가지고 평탄도를 지금 892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요즘에 보면 뭐 주식 병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이거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 아니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 선생님께서 공부를 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보라든가 뭐 누구 주위 사람의 소개로 사신 겁니까? 제가 뭐 인수합병 관련해서 예.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살펴봤더니 뭐 휴비치라든가 도레이 첨단 거기서 인수 합병전이 예. 뛰어든다고 하는데 원래 예. 그 제가 바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원래 이런 인수 합병전이 공시에 나왔을 때는 뭐 상한가가 보통 2개에서 3개는 바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예. 나오지 않았고요. 원래 차트상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차트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600원 라인에서 상승을 했다가 1,100원까지 갔네요. 거의 한 90% 예. 상승했다가 지금 예. 횡보를 한 2달 했거든요. 근데 예. 사실상 주식에서 횡보는 곧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지금 21선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 그 매수 단가가 893원인데 거의 이 가격이네요.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웅진 케미칼 잠깐만요. 여기 기업 정보에 그 웅진 케미칼의 대주주가 이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웅진 홀딩스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웅진 예. 홀딩스. 근데 웅진 홀딩스를 살펴보니까 이미 거래 정지가 돼 있고요. 예. 거래 정지가 돼 있고 기업 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재무제표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3년 전에 매출이 4조 1천억에서 그다음에 2년 전에 1조 2천억 1조 4천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건 2011년도 거고요. 2012년도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6,800억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뭐 ROE라든가 EPS 이게 완전 빨간불이에요. 더구나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웅진 케미칼의 주인은 사실 웅진 홀딩스거든요. 근데 이미 거래 정지가 돼 있고 또 재무제표도 안 좋은데
웅진 케미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더구나 이제 3월 말에 그 회계감사 있어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이 한 12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전문가는 근처도 안 갑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 근처도 안 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웅진 케미칼의 재무제표는 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일단 이 웅진 케미칼의 주인이 사실상 웅진홀딩스인데 거래정지가 돼 있고 재무제표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도박이에요. 이건 뭐 아니면 도다 그런 스타일인데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재산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주식이 희망이 있다면 지금 그 오늘 종가 끝나고 휴비치라든가 도레이 첨단 등에서 공식 인수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월요일부터 상한가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상한가로 날아가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먼지만 피우고 연기만 피우고 뒤로 빠지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간에 언론이나 띄어서 어디서 인수한다들 하면서 실세들은 이 실주주들은 팔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최소한 저 같으면 제 돈이라면 다 매도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상한가를 강하게 가면은 들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께서 방금 한 40에서 50%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절반 이상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모든 건 3월 말까지는 정말 지금 위험한 추세입니다. 더구나 저도 아까 그 공시 하나 보고 놀랐는데 한일위아라고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 시총이 4,800억대고 뭐 매출이 몇 조 단위인 그 한일위아가 상장 폐지에 심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구나 이 종목에 우리 선생님의 그 재산을 50%를 실었다는 건 너무 위험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상한가가 가지 않으면 일단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 주부터 3월 말까지는 관망하신 다음에 그게 확실히 회사가 인수된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그 다원시스. 아, 다운시스요? 예. 네. 김영근 예술이요. 김영근 멘토께서 직접 질문 좀 해주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매수가가 얼마 되시죠? 다원시스. 8,150원요. 8,15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1월 10일 날인가 9일 날인가 했습니다. 1월 달에요. 예. 큰 변화가 없었네. 약간 좀 하락을 했다. 횡보 국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좀 잘 아시나요? 우리 투자자님께서 잘 아시는 건가요? 아이고, 앞으로 발전 인사가 했는데, 자꾸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래 갖고요. 일전에 이제 없고, 얘가. 1월 달에 아마 큰 변동을 한번 줄 때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좀 부각이 됐었죠. 1월 달에 좀 상한가도 치고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추후에 좀 변동을 주기 위한 그런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비중이 좀 많아요. 한 50%. 50%요. 50% 정도. 50%면은 조금 약간 1월 달, 2월 달에 좀 조정받을 때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죠? 5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예. 그렇죠. 그런 불안감들이 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고려해서 잘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8,150원이면 1월 달에 매수하시고 비중이 이제 50% 약간 이제 하락하실 때마다 조금 불안하실 텐데 이 기업은 상당히 좀 향후에 좀 길게도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이 그 특수 전원장치 만드는 기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핵융합 발전소 K스타 있죠. 국내 K스타의 1호기에 그 전원장치를 공급한 그러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좀 기술력이 인정받는 그러한 기업이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K스타 그 프로젝트 자체가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향후에 상용화 되기까지 2020년도 이후에 지금 상용화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그러한 또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무엇보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모르는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면 매출액을 보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작년에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부분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현재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약간 좀 박스권의 흐름이죠. 그 매수하신 가격선을 뭐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에 더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ITER이라는 국제 그러한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K스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가 상당히 규모가 20배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분을 한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런 발전 전원장치 업체 비중 32%, 전원장치를 32% 국내 기업이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한 2,2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32%면 한 7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죠. 이러한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그럼 동사의 실적에 향후에 반영이 될 부분,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으로의 전환,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도 지금 현재 뭐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에서 현재 뭐 상승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약간 뭐 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현재 지금 OMA 이러한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좀 타고 올라가는, 완만하게 타고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이 월봉상에서 OMA가 이탈되는 그러한 시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그 문자 사연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캔들 미디어 종목을 매수가 984원, 비중 80%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기업 실적이나 향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고민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 사실 그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 좀 소외주입니다. 그리고 기업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명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보니까 미디어 관련주고요, 영상 콘텐츠 관련주고, 뭐 음원 다운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조하는 기업인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 면에서 800원짜리가 2,500원까지 한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급등주, 세력주죠. 또 이 바닥권에 와서 여기 이제 900원짜리가 이제 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앞에서 한 2,500원 갔으니까 이번에는 뭐 최소한 1,500원에서 2,000원 가겠지, 그런 의도로 하시거든요. 도표를 보시면 제가 재무제표를 방금 좀 봤는데, 보시면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3년 전에 196억이었습니다. 매출이. 그 다음에 2년 전에 275억. 그 다음에 141억인데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뭐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75%, 온통이 보면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캔들미디어가 특히 2011년, 10년, 12년 온통 빨간불인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본금도 다 잠식이 돼 있고 유보율도 없고,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빚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빚만 남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2천만 원을 주고 사셨다는데 상식적으로 역지사지로 왜 빚 있는 회사를 우리 선생님 돈을 2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십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무슨 정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차트상 제일 바닥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수도 있는데요. 3월 말까지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는 한일 이하도 이미 상장 폐지 거기에 올랐는데, 더구나 지금 12종목이 아예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어쨌든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말 끝나시고 매수하셔도 하시고요. 지금 2천만 원 너무 많은 돈입니다. 저도 뭐 관리할 때는 수십억 관리하지만 이런 종목은 그냥 500만 원 이상 안 사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이 캔들미디어 주식이 현재 900원짜리가 2,500원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잘못돼서 상장 폐지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항상 주식하는 마인들은 급등주 잡아서 100% 먹는 것부터 좋지만 좋은 주식을 안전하게 잡아서 20-30% 정도 수익 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2천만 원 너무 많고요. 무슨 뭐 정보라든가 확실히 아는 게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들고 가시고 일단은 절반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왜 주식의 앞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 월요일부터 날아갈지 어떻게, 그건 잘 모르는데 일단은
위험합니다. 회사가 너무 위험하니까 3월 말까지면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 같으면 다 매도하시는데요. 우리 사신 선생님 주시니까 일단 1,000만 원 매도하시고 1,000만 원은 3월 말까지 관망하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금이라면 이 돈 2천만 원이 정말 중요한 자금이라면 다 매도하시고 좋은 종목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손절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손절가는 지금 뭐 917원인데 한 870원 깨면 매도하시고요. 뭐 월요일 또 올라가신다면은 뭐 한 1,100원 선에서 다 매도하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시죠? 네 가지요. 아, 네 가지요. 그럼, 포트폴리오 점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멘토한테 한번 말씀을 좀 다 해주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밝으신 것 같은데요. 예, 포트가 좀 어떻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돈이 네. 없죠, 뭐. 말씀해 주실래요? 포트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컴투스. 컴투스요. 네, 52,500원. 52,50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이게 한 20% 싶어요. 20%요. 예. 예. 그리고요. LG 생명과학. LG 생명과학. 예. 예. 이거는 17%. 비중이 17%시고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61,300원. 61,300원이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금호석유. 금호석유요. 예. 115,000원. 115,000원이요. 2월 달에 사셨나 봐요. 115,000원. 네. 비중- 이것도 한 15% 정도. 15%요. 예. 예. 그리고 게임빌. 게임빌이요. 모바일 네. 게임주를 두 종목이나 가지고 계시네요. 게임빌 컴투스. 네. 예. 네. 게임빌은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0만 2,300원. 102,300원이요. 네. 비중은 비중은 이것도 한 20% 되지 싶어요. 20%요. 그러면 네. 현금이 그래도 한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보면은 지금 현금 보유를 한 30% 정도 하시는 건 상당히 포트 균형을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좀 보면 게임빌과 컴투스 이 같은 모바일 게임 쪽에 두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신 게 조금 이거를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네. 금호석유 화학 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화학 쪽은 좀 좋지 못한 그러한 흐름이 좀 네. 좋지 못한 상황이죠. 반등은 네. 좀 주고 있습니다만 반등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그러한 좀 모습인 것 같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뭐 제약주는 뭐 괜찮습니다. LG생명과학 제약주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IT 쪽의 종목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IT 뭐 SK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종목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교체가 좀 필요한 종목은 좀 교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좀 해서 포트를 조금 한번 정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언제쯤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예. 하고 예. 그리고 뭐 교체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화를 그럼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 진행을 할까요? 일단 예. 일단은 그러면 게임비를 우리 예. 지금 10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예. 3월 달에 이제 3월 초에 매수를 하신 건데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게임비라고 컴투스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모바일 게임주는 컴투스를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닥 쪽의 종목에서 현재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추후에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봐도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걸로 좀 네.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에 2분기 때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신작도 한 10종 이상 출시가 될 걸로 앞두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출시가 그건 됐고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저항대가 있는 55,000원 선 가격선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컴투스 같은 종목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컴투스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게임비를 예. 현재 지금 아까 방송 초반에 좀 보셨나요? 방송 초반에 보면
기관들이 최근에 좀 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뭐 엔터주 같은 거 이렇게 좀 교체를 하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엔터주 같은 경우로 좀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게임빌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컴투스보다는 조금 현 자리에서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이고 수급도 조금 게임빌 같은 경우 약간 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산 가격까지 올라오면 매도할까 싶어요. 산 가격까지 올라오시면 그러셔도 되고 만약에 내일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더 그냥 조금 왜냐하면 수급을 좀 제가 지금 보면 컴투스는 조금 수급이 좀 이탈이 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인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정리 교체를 그냥 생각을 하셨을 때 좀 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교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화학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좀 반등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하락하실 때 사신 거죠. 11만 5천 원이면 주가 좀 하락하실 때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거는 중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중국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타나면서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화학주들이 강한 반등을 줬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봤을 때 뭐 한두 번 정도 더 반등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1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 쪽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포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IT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라든가 좀 약간 좀 SK 하이닉스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지켜보시고 현구간에서 저는 또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IT 쪽 종목들 좀 뭐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IT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혹은 삼성전기 삼성 저거는 어때요? 예. 삼성 뭐더라? 삼성 테크인이요? 테크인. 테크인도 지금 뭐 괜찮은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테크인도 뭐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T 쪽으로 좀 교체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우리가 이따가 장 마감 방송 후반에 다음 주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보자면 저는 이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자동차주들도 좀 한번 다시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T와 자동차 쪽에 대한 쪽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그쪽으로 좀 기아차 다시 사도 돼요? 기아차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급을 제가 주간의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 꾸준하게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또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포트 교체가 좀 가능할 것 같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명과학은 현구안에서 그냥 보유를 컴투스하고 LG생명과학하고 그렇게는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두 종목은 좀 말씀드린 쪽으로 한번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스트 인프라제예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예, 의료정밀기기 대장주를 갖고 계시네요. 예, 2만원대에 한 두 번 먹고 나와갖고, 좋아 보여가지고, 32,000원대가 들어가갖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요, 34,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0% 됐. 네, 그러면 최명성 멘토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사십니까? 부산 사십니까? 부산입니다. 예, 좋은 데 사십니다. 제가 송정리 해수욕장을 자주 놀러 갑니다.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종목 사셨는데요. 이 종목은 저도 지난주 목요일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목요일 하한가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방송가에서 그날 이슈가 됐는데 이제 대충 보니까 이제 회계 법인 부실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회사 좋은 건 다 아시고요. 아시니까 이 도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매매를 많이 하셨다니까
뭐 많이 하셨다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요. 예, 지난주 목요일 기관에서 16만 주 매도됐고요. 예. 외국인이 24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한 그날 그래 놀랐어요. 예, 예. 저도 매매는 안 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도 예, 했는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이틀 전부터 2만 8천 주, 8만 1천 주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한 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 이제 지난주 목요일 하한가 물량도 많고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한 3만 9천 원짜리가 거의 3만 원까지 와서 30% 떨어졌잖아요. 예. 하락했는데 우량주는 보통 25%에서 30% 하락하면 다시 좀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림을 보면 이제 60분 봉을 봤을 때 바닥을 지지하고 여기 61선 라인이 3만 5천 원이고요. 이제 흔히들 이제 보통 사람들 30분 봉을 많이 보는데 30분 봉도 보시면 3만 5천 원이 지지선입니다. 여기 저항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선생님께서 3만 4천 원에 사셨는데 3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3만 5천까지. 예, 3만 5천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3만 5천 원 기다렸다 팔지 마시고 3만 4천 900원이나 800원 정도 오시면 일단 물량이 많으시니까 일단 절반 이상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외국인 기관이 이 주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외국인 기관이 도표를 보여주시면 그냥 외국인이 사면 쭉 올라가는 거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전업을 하시면 이게 확인이 되겠지만 직장이라든가 뭐 사업을 하시면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3만 5천 원까지는 오니까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잘 살핀 다음에 더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3만 5천 원 선에는 분명히 그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정리하시고 차후 뭐 다른 종목을 고르시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약간 비중을 한 25% 30% 줄인 다음에 그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다 정리하고 싶은데 예, 그러시면요. 겁나니까 제가 봐도 겁이 나요, 솔직히 이 주식은. 그러니까 한 34,500원이나 34,500원대 라인 오시면 일단 수익이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지혜롭게 한 2번에 걸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신문고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필명 봄처녀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글인데요. 대한항공을 매수가 44,850원에 비중 50%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최근 지주사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지난번에 그 한진그룹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한진해운 홀딩스하고 한진해운으로 이제 결국 이제 분할이 됐었는데 대한항공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판단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으로 사실 보자면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하죠.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 뭐 하락을 했습니다. 일전에 항공우주 뭐 이러한 또 인수 관련한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현재 지금 또 엔화에 대한 부분도 또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고 엔저에 대한 부분이 일본 노선에 대한 그런 축소 부분, 이런 일본 여행객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좀 보면 그러면 엔화에 대한, 엔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한항공이 또 엔화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한 17% 자체가 엔화 부채인데 그러한 또 일본에서의 노선이 줄어드는 부분은 부채가 또 감소되는 또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상세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엔화에 대한 부분은 뭐 아주 큰 부분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현재 실적적인 부분 화물에 대한 부분도 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 이쪽은 여전히 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뭐 태평양 노선 이런 쪽에 대해서의 성장의 스토리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뭐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가의 향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나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근데 지금 매수가가 44,000 아까 800원이시고 비중이 50%인데
조금 하락이 좀 되면서 한 10% 정도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약간 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제 주가의 그 영향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뭐 투신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기관에서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면이 가장 이 주가에 좀 하락 압력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은 좀 하락 쪽으로 좀 계속 방향을 잡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근데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하방에 대한 부분, 좀 하방 경직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가격선 한 38,000원이죠. 이 저점 부위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월봉을 좀 보면 이때죠. 금융위기 때 그러한 거의 그 이후에 아주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떨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보자면 사실은 매도하기는 좀 사실은 좀 아까운 뭐 그러한 자리고요. 지주사 분할 재상장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현 구간에서 매도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대한항공 2주 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38,000원 가격선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38,000원 가격선이 있는데요. 이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를 하시고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아마 이제 거래가 정지됐을 겁니다. 거래 정지됐을 텐데 거래 재개된 이후에 38,000원 선을 좀 그 손절 가격으로 삼으시고 대신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비중이 한 50%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50% 정도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50% 정도는 저는 거래 재개됐을 때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좀 하시고 그 절반 정도의 비중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섹터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절반은 손절하고 교체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38,000원 이탈 안 되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엔 저에게 직접 좀 문의하신 분인데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방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예.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예, 132,500원에 네, 15%요. 15%요. 그럼 이 종목을 중기로 보세요, 단기로 보세요? 뭐 중기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가격을 보니까 네. 좀 저점인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차트로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 회사도 그렇게 보니까 실적도 네. 그다지 어떤 큰 낙제도 없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뭐 좀 중장기로 가보면 괜찮을 거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면 네네. 그대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대로 하실 생각 있으시냐고, 제 조언대로. 아, 예. 네. 제가 좀 직설적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제가 볼 때는 고평가돼 있어요. 일단, 그러세요? 현재 이건 평택촌론만의 기준인데요. 네네.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고평가돼 있습니다, 일단. 아. 그래서 현재 추세적으로는 하락한 상태고 주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 저는 뭘 먼저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단기 매매는 찬성하는데 중기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낮게 매수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요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132,500원에서 매수가 대비 이제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 움직이면 그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로 끝내자는 거죠. 아. 그리고 잠깐 차트, 차트 개념으로 보자 이거죠? 예. 그리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지난 2011년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내려갔는데 네네. 사실 지수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여줬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예. 한때 27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28만 원 거의 갔었어요. 갔다가 현재 13만 원이니까 분명히 좀 싸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보시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이제 1950선 지지되고 계속 올라가 준다 그러면 뭐 충분히 다시 이제 중기 상승 해주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빠질 경우에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매매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상보 50%. 아, 상보 50%요? 예, 14,100원. 네, 그러면 상보는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좀 질문 좀 해주겠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 50% 사셨으면 많이 사셨네요. 예. 아,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셔요? 예. 네, 그러시면 그냥 제가 바로 차트를 모르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5는 권유로 샀어요. 이거 회사 좋죠? 예. 예, 회사 좋고.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이 차트는 좀 이 주식은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면 제가 볼린저 밴드를 여기다 이제 그려놨거든요. 예,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면 여기를 찍고 다시 내려오고요. 밑에가 181선인데 항상 이 주식은 181선과 121선을 맞고 다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아, 매수가가 14,100원인데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약간 이쯤에서 14,100원이요. 예. 약간 지금 손실은 조금 났는데 많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좋고 뭐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으니까 다 뭐 좋은데 단지 이제 이 회사의 추세가 항상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상단 15,000원 선을 가면은 다시 내려온다 이거죠. 근데 그 내려오는 가격이 항상 12,000원까지는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현실적인 주식을 합니다. 왜냐면 뭐 꿈도 좋고 이상도 좋고 희망도 좋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은 1차 13,000원에서 2차 한 1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 정도, 5%에서 7%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빨리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저점 13,000원이나 12,500원 왔을 때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13,000원이나 12,0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면 좋지만, 꼭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걸로 봐서나 좀 하락 추세니까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사셨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여기 13,600원에서 정리하시고 13,000원이나 12,500원에 사시면 한 3%에서 5% 수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팔고 밑에서 잡으시면 3% 5% 수익인데 그냥 바닥에 12,500원까지 올 때까지 계속 들고 한 달이고 두 달간 있으면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요. 기간은 기간대로 지나고 이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단 매도하시고 이제 바닥을 13,000원이나 12,500원을 지지할 때 지지라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지지할 때 그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매도를 다 하시고요. 좀 아까우시면 30% 이상은 매도하시고 매도한 금액으로 다시 13,000원이나 12,500원에 여기서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문고 함께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가 개장했는데 현재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키프로스 정부의 새 구제금융안 표결 결과에 지금 낙관적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일 이제 키프로스 의회에서는 지난 19일 부결된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지금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으로 표결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발표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낙관론이 우수하면서 한국 시간 저녁 6시에 발표된 지금 독일의 기업 신뢰도 지수의 부진한 결과를 지금 상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치 못한 큰 변동성이 없다면 다우와 S&P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야간 선물 흐름은 어떻습니까? 야간 선물은 이제 주간 하락에 지금 하락 대비 유럽과 미국에서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지금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연기금에서 지금 모두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야간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지금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야간에 새벽에 큰 지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키프로스 관련해서 현재 그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서 전달해 주시죠. 네, 나라마다 혼조세를 나타나다가 지금은 이제 모두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초반에는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강보합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키프로스 의회가 새 구제금융안에 지금 합의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면서 유로화 또한 달러 대비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원유와 비처금속 또한 지금 동반 상승에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금일 금 가격은 소폭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지금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이대로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전략 잠시 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최명성 멘토께서 전략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는데요. 올 때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 억지로 좀 받쳐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거래소보다는 지금 힘이 살아있는 코스닥 쪽에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헬스케어주라든가 바이오주, 제약주, 반도체주나 관련 장비주를 잡아서 종목을 매수해서 짧게 한 5%, 10%나 15% 정도 수익 내고 오는 그런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구 멘토께서도 예.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예. 현재 지수가 안 좋잖아요. 예.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수가 195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는데, 일단 아까 초반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봤지만,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IT 쪽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러한 흐름들 수급이 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좀 반등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강하게 간다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분기말 1월 3월 말이기 때문에 분기말이 됐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대한 그런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여전히 뭐 강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중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쪽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인내를 하고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니까 종목별로 잘 선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뭐 그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최명성 멘토께서 이제 그 매수가, 목표가, 한번 손절가 다 한번 정리해서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 개발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모바일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130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것은 저는 이제 좀 예민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한 일주일 내내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창에 일주일 내내 보면 그 이제 매수 물량 그런 게 들어오는데 한 5일 전에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또 한 7% 정도 하라고 계속 이제 매수가 바닥권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 증가로 인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주가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미 이평선, 모든 이평선을 지금 뚫었습니다. 이제 61선, 121선, 180선을 모두 뚫었고요. 이제 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가 22,300원인데 다음 주 오늘 저가인 21,5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약한데 괜히 뭐 20, 30%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든 10%든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생각하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약 그 21선 지지난 25,500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께서는 준비하신 종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도 그 비슷한 섹터입니다. 오늘 이제 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지난주에 그 특징 개별 특징주로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제가 잘 우리의 저희가 매수구의 포인트를 잘 잡아본다면 좋은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또 좋은 포인트가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치과용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치과 장비 업체인데 현재 지금 MS를 보자면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뒤처지는 기업이죠. 3위의 그러한 기업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하지만 이제 그 향후의 성장성인 부분을 보자면 미국의 현재 지금 그런 치과 기자재 업체 덴츠플라이와 현재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이나 이런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전에 이제 지난주였죠. 3월 12일 날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거래량, 제가 아까도 우리가 종목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근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러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현재 지금 12,000원 선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같이 그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는 좀 없겠지만 저는 또 분명히 좀 연관이 된다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쪽과 보면 LG전자 쪽을 보면 이런 세컨티어 쪽, 그러니까 2등주들의 어떤 상승이 좀 돋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좀 보자면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지금 아까도 상담한 종목이죠. 약간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좀 2위, 2등주 이러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늘도 뭐 좋은 이러한 12,000원 선을 지켜주면서 이날 상한가를 갔던 양봉의 한 절반 정도를 잘 지켜줍니다.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 종가였던 12,600원, 오늘 종가죠. 12,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잡으시고 한 15,000원 선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전략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역 5번 출구 이제 IBK 투자증권 6층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명성 멘토, 남원우 멘토 두 분께서 나와주셔서 이제 특급 추천주 3가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1577-7451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고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장세가 좀 어렵지만 종목을 잘 던져야 된다고 하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